이 얼마 전에 의사 겸 방송인이죠. 양재웅 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는 났다. 그래서 굉장히 좀 떠들썩하다, 후폭풍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해 소식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님, 이 피해 환자가요, 이 침대에 묶여서 고통스러운 모습 저희가 계속 봤는데 이 환자가 병원에서 맞은 주사가 뭐 일명 코끼리 주사다. 뭐 이건데 고용량 주사제다 이런 얘기가 좀 새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게 우리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몸집이 몇 배나 큰 코끼리에게 주사를 해도 코끼리가 쓰러질 만큼의 그런 강력한 진정 안정 효과가 있는 그런 약물을 처음에는 이 경구약으로 알약으로 주다가 이걸 이제 너무 먹어서 이 환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몸도 못 가눴다고요. 네. 그러니까 약도 삼킬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걸 주사제로 놨다 이런 보도가 6일 한겨레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 뭐 그 명도 어렵지만 이런 뭐 페리돌정 몇 그램, 뭐 몇 그램, 리스헬든정 몇 그램 한 5가지 약물을 적게는 1g에서 많게는 20mg까지 이거를 1mg에서 20mg까지 이런 걸 다 투여를 해서 이걸 말하자면 섞어서 그 어떤 종합 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이런 거고요. 특히나 그중에서 리스펠튼정은 굉장히 이게 단위 밀리그램당 효과가 큰데 이것도 무려 2mg이 투여가 됐다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단순히 아팠는데 방치가 아니라 이거 너무 문제성 약물을 과다 투여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박주희 변호사님 이렇게 뭐 원래 이렇게 투약을 하는지 병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듣고 보면은 약물 되게 오남용 사례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피해 환자의 경과 기록지와 병원의 CCTV를 확보하고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다수의 정신과 의사들은 약물 오용과 남용 모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피해자가 초기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거는 환자에게 어떤 정신병력 증상이 아니라 이 입원을 통해서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부 반응이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약물 투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환자를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조현병이나 이런 데 투여하는 약을 사용한 거는 사실 오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소화기 폐색이라든지 아니면 변비 같은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투약하기 전에 가족들한테 이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투약을 했을 때도 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량의 문제인데요. 네. 방금 홍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피해 환자에게 투여한 약 중에 쿠에티파민티아핀이라는 약물이 약 이름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는데요. 그런데 1일 허용량이 800m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환자에게는 뭐 하루에 900mg 그리고 1100mg까지 투여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용 오용뿐만 아니라 남용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오남용이 심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 사망하던 날까지도 이 고용량의 진정제를 맞았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되려 이 역가 높은 주사제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응이 굉장히 저희가 일반인이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피해 환자가 이제 약물을 삼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사제로 이제 투약을 했는데요. 이 약물을 삼키지 못한다라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소화기가 폐색이 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피해자의 신체 상황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역가 높은 주사제를 투약을 했다라는 건 사실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거기에도 심지어 이 피해 환자는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사가 직접 대면을 해서 진료를 하고 이 신체 반응이 어떤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오히려 피해 환자를 결박을 했다라는 거는 의료진이 귀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그럼 병원 쪽에서 나오는 뭐 입장은 좀 있습니까? 변호사님? 병원에서는 네. 대응이 적절했다. 그러니까 사망과 적절했다.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의료진의 대응은 적절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더 법적으로는 다툼이 가야겠지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좀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대응이 적절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피해 환자에 대한 결박을 했다라고 하고 격리실에 조치를 했다라는 거는 그 정신건강보험법에 따르면은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에 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의사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망 전날은 대변물을 흘리기까지 했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체 기능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었고 저하가 됐다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야 되는데 CCTV를 보면 피해 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의사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또 문제이고요. 또 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지침에 따르면요.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을 했을 때는 1시간마다 이 바이탈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CCTV를 보면 그러한 최소한의 이 바이탈 체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병원이 적절한 대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 그리고 적절한 처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